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 참 공감 인터뷰에 정말 귀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고유한 컨텐츠나 한국 자체를 팔고 싶다는 비공식 홍보대사 한준희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공감 인터뷰를 진행할 텐데요. 정말 굉장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 일주를 하신 분이고 또 뉴욕 카페베네에서 또 마케팅 담당원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이루신 분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한준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해외에다가 이렇게 정말 팔고 싶은 그런 뭐 한국의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알려지고 뭐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색깔들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컨텐츠 같은 경우는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다가 정말 그런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의 삶에다가 뭐 일본 하면 딱 외국 애들이 일본 하면 스시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한국의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해외에다가 소개하고 알리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다가 그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인 한준이라고 합니다. 네, 참 어려운 자리 하셨는데 이제 화요일에 또 뉴욕으로 또 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아직 나이도 실례지만 어리신데 벌써 세계 일주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루셨는데 우선 되게 궁금한 게 세계 일주 하셨을 때 어떤 뭐 기억에 남는다거나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계 일주에서 인생에서 크게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 일주를 제가 총 기간으로 하면 1년인데요. 사실 4개월하고 5개월하고 7개월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계 일주를 하다가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런 홍보 콘텐츠나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아리랑으로 제가 비트박스를 하는 공연자이기 때문에 아리랑으로 비트박스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서 6개월 만에 세계 일주하는 플랜을 짜고서 여행을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공연도 하고 외국 애들도 만나고 그리고 티셔츠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세계 지도를 그린 다음에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는 하나다는 메시지를 다 모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었는데 근데 이게 그 제일 처음에 너무 스케줄을 빡빡하게 잡고 너무 이렇게 프로젝트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 유명한 데만 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인가 정말 내가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심지어 몸에다 좀 큰 병까지 얻었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서 정말 그때 이집트에서 한번 앉아가지고 생각했던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목표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행복한 길인가?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사람을 만나고 정말 이런 그 막 유명한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보는 게 좋은데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것들을 알고 그들의 취향을 알고 싶어서 간 건데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여행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정말 내가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고요. 그리고서 두 번째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됐을 때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서 수술한 다음에 출국 금지가 걸려가지고 6개월 정도는 못 나가는 상태가 돼서 6개월 정도 이제 출국 금지 때문에 이 기간에 학교를 다니자 이러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혼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제가 광고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광고 수업에서 빡세다는 수업들만 돌아다니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막 미대 쪽에도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때는 공부도 모든 것도 학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배우고 싶은 게 중요하다 해서 홍대 미대 수업에 갔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홍대 안 다니시잖아요. 홍대 아니는데 그냥 무작정 그 시간표를 얻어가지고요. 시간표를 얻어가지고 이게 그냥 수업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재료가 있고 미술을 배워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1학년생이면 비슷하다. 그래서 홍대 미대에서 그런 디지털 영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업하는 게 있었는데 그쪽에 무작정 들어가는데 저희 학교 시간표하고 30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30분이 달라서 들어갔다가 딱 먼저 수업 중간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30분 일찍 들어가는 전 수업을 들어갔는데
딱 조금 있다가 조교가 오더니 당신 누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조교는 바로 알아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내가 홍대 그때 생각이 났던 게 광고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게 말이 맞으니까 홍대 광고학과 학생인데요라고 했더니 바로 있는 거죠. 조치원이야? 조치원이면 또 안 시켜줄 것 같아가지고 경영학과 학생인데 광고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수업도 듣고 다니고 이제 그때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는 방학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나가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항상 영상을 혼자 만들고 그럼 뭐 어떻게 보면 공모전을 위한 걸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홍보하는 걸 만들자 해서 친구들과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 그리고 수원화성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은 전국 일주에 쓰고 나머지 한 달은 대한민국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다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상태로 끝낼 수 없다. 그래서 정말 세계 일주를 마무리 지어야겠고 정말 남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내가 좀 더 넓게 퍼져나가려면 다른 언어를 알고 싶다 해서 스페인어를 배울 겸 남미로 무조건 떠났죠. 그래서 스페인어를 배울 겸 남미로 떠나시고 지금은 스페인어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때 남미에 갔을 때는 좀 다르게 여행을 했던 게 나는 사람이 좋고 거기서 오는 기회들이나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처음에 잡아놓고 가지 말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 아르헨티나 나오는 거 멕시코 딱 2개만 잡아놓고서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7개월 일정이 다 비어서 루트가 되게 이상했죠.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저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끊고 가는 스타일이 돼버려서 그래서 갔더니 이가수 폭포가 막 지금 최고라고 하는데 이가수가 그게 남미에 있는 거였어 하니까 애들이 괴물처럼 보더라고요. 네가 사람이야 이런 눈으로 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 안에 있는 국가도 몰랐고 막 볼리비아가 남미야 막 이러고 그거 그거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니었어 막 이렇게 막 진짜 사람 취급 안 하면서 보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은 그때 저는 시클시안단을 되게 많이 믿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는 브라질에서 한번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올 뻔했어요. 왜냐면 브라질에서 카메라도 망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건 제가 행복한 여행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포르투갈어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이제 카메라를 사러 그 파라과이인들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 중 저처럼 시크릿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가 지금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 너 다시 보고 생각해봐 이러면서 저한테 시크릿 영상을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다가 밤 10시가 된 거예요. 2시부터 받았는데 밤 10시까지 됐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죠. 근데 그렇게 영상이 엄청 몇 시간 인터넷이 느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받아서 보다가 갑자기 되게 심장이 막 떨리고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배가 너무 고픈데 여기가 되게 위험한 동네였거든요. 시우다드레스테라고 딱 이렇게 5시가 되면 모든 도시가 닫혀요. 그래서 다 총을 들고 있고 진짜 호텔 주인도 나간다고 하니까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총소리도 계속 들리고. 총소리가 들려요? 예, 가끔씩 들려요. 예. 나중에는 그냥 그래서 어차피 그때 항상 들고 다녔던 게 아이팟 터치 사전을 들고 다녔는데 그것도 없고 어차피 그것만 안 뺏기면 되니까 돈 몇 푼 들고 지갑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가면 이거 뺏겨봤자 뭐 하겠냐 해서 그냥 무작정 나갔죠. 나갔는데 저기서 웬 한 명이 막 이렇게 덩치 큰 애가 지나가는데 딱 안개가 쥐고 사람 한 명도 지나가는데 일반적인 무서울 텐데 보면서 야 저기 제가 든 비닐봉지에 빨간 뚜껑이 보이는 거 코카콜라야. 자 그럼 분명 저기 슈퍼가 있어 해가지고 거기서 무작정 슈퍼를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인연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스페인어 사전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아예 없었는데 그래서 할 줄 아는 말이 함부레하고 무초였어요. 그래서 함부레가 배고파고 무초가 많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함부레 무초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겨 보였나 봐요. 근데 거기 인도애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햄버거도 사주고 막 이렇게 술도 사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면 저는 의심이 되게 많아서 이걸 안 받는데 되게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안 받았는데 어차피 모든 짐은 다 호텔에 있기 때문에 뺏겨봤자 돈 몇 푼이다 해가지고 땡큐 이러고서 받아 먹으면서 걔가 막 걔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죠. 그때 걔가 좋은 사람이라면서 지 친구들을 막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개시켜주면서 다음날 그 알게 된 친구 디나라는 친구 한 명이 내일 이가수에 뭐 등반을 가는데 북한산도 아니고 이가수에 등반을 근데 파라과이는 이가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가수에 등반을 간다길래 뭐 암벽 클라이밍을 간다길래 재밌겠다 나도 갈래 해서 조인하게 됐죠.
조인해서 올라가다가 네. 딱 가보니까 이렇게 이가수에 그런 줄기인 큰 폭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얘네 돈 있나 봐 저런 데를 가는데 갑자기 딱 차가 멈추더니 그 옆에 있는 개구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개구멍으로? 예, 그 철조망을 뚫어놓은 개구멍이 있어. 애들이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 건데 네. 왜냐면 폭포 밑에 있으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데를 거기서 애들이 낚시하고 막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폭포 옆에 있는 그냥 조금 높은 벽에 올라가더니 딱 끝났다고 내려오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거기는 가족하고 맥주를 마시는데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다. 너 오늘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어제 잡은 생선이 있는데 그거 갖다 파티를 하자. 해가지고 파티를 해서 그 남자가 파라과이였고 아버지가 파라과이였고 엄마가 브라질이었는데 그래서 밤새 삼바하고 막 다 춤을 추면서 밤새 놀다가 밤새 놀아요? 예, 밤새 술 먹고 놀다가 너무 친해진 거죠. 그래서 너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비싼 호텔에 보내냐. 우리 집에서 자라. 그래서 그 집에서 좀 있다 보니까 파라과이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좀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에 간다고 하니까 그 당시엔 정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말리면서 수도가 위험해? 예, 지금 완전히 그때는 위험한 상태.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담당자가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절대 가면 안 돼. 너같이 좋은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당하는 거 못 보니까 내 딸이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남자친구랑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신세를 져라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건 좀 그렇잖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주시는 거죠 저한테. 되게 가난한 동네라서 돈이 없을 텐데 한 10만 원대는 돈을 주시면서 진짜 큰 돈일 텐데. 난 돈 같은 필요 없다. 왜 돈을 주냐니까 이건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믿으니까 너가 가가지고 내 딸한테 돈을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안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가야 되네. 그렇죠. 그래도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이 하고서 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는데 거기서 딱 걔네들이 알아보고 저를 두들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대요. 네네네. 저렇게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그 로드리고 몰라스라는 친구하고 조한나라는 그 친구 커플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커플 사이 계속 같이 살겠는데 그 로드리고 몰라스라는 제 친구가 게임을 하려고 영어를 배운 친구예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영어를 어떻게 제가 원래 영어 때 쓰는 표현들을 다 스페인어로 그 친구가 다 번역을 해줬고 그걸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 모든 스페인어 기본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제도 말도 조금씩 혼자 어중간하게 하면서 계속 현지인들한테 배우고 얘기 듣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언어 실력도 늘고 그 다음부터는 현지인들하고 만나서 같이 살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사람들하고 만나고 특별한 경험이 늘어나는데 한번 산페드로 아타카마라는 사막에서 도둑을 한번 맞았어요. 크게. 크게. 작게도 아니고. 아는 놈한테 당했는데 아르헨티나 놈이었는데 딱 그 되게 친한 척을 하면서 조금 이상해서 서로 이렇게 경계는 하는데 화장실 새벽 3시에 화장실 가려고 딱 가방을 원래 항상 잠가놨었는데 딱 3분 정도 화장실 가는 동안 문 열어놓고 에이 새벽에 누가 훔쳐가겠어 하고서 3분 동안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동안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국경에 있어가지고 그 세 개의 국가 돈을 다 갖고 있었는데 70만 원 가량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난하게 다니고 돈도 없는데 70만 원이라는 게 한순간에 방심을 날으니까 미쳐버리겠잖아요. 그렇죠. 그 새벽에 또. 그래가지고 그때 막 괴로워하고 혼자 막 진짜 어쩔 줄 모르고 분노를 못 삭히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대 최대 다니는 형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차피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봤자 바뀔 거 하나도 없다고. 돈이니까 어차피 찾지도 못하는데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네 나머지 여행이 망쳐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맞다. 내가 지금까지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망치면 이건 아니다 해서 그때 처음 느꼈던 단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어차피 내가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그래서 그때 그 호텔에서 쇼부를 쳐가지고 니네가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돈을 줘 해서 호텔비는 공짜로 하고서 그 다음에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을 다니고 또 이렇게 즐겁게 시작했는데 가다가 또 일이 터진 거죠. 그냥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삼각대가 망가져서 칼로 쑤시다가 맥가이버 칼에 손을 비었어요. 엄지를. 근데 엄지를 비우고서 신경을 안 쓰고서 그냥 제가 좀 쿨한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후진 바르고서 빨간 약 바르고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은땀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파상풍 같은 거가 걸렸다더라고요. 손이 진짜 엄지손가락이 아예 휘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요? 거기는 좀. 그래서 지금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손톱을 막
막 뚝뚝 막 빼버리고서 막 이렇게 수술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콜롬비아에 가겠다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콜롬비아로 무조건 가겠다 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 바로 또 콜롬비아 가는 버스를 탔어요. 수술을 하고 예. 버스를 탔다고요? 그 당시까지는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았었는데 네. 이 상태에서 에콰도르 들려서 가면 좀 더 차비가 쌌거든요. 그래서 에콰도르 갔는데 진짜 등에서 식은땀만 흐르고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붕대를 풀어봤더니 손이 꺼멓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엄지 손가락이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막 하얀 고름 같은 게 계속 나오고 막 죽어 있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 여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손목까지 올라오게 되면 오른손을 잘라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건 위험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죠. 수술한 다음에 최하 2주 동안 지금 엄지에 손톱을 뽑았었어요. 뽑고 이상하게 약간 뚱뚱하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서 원래대로라면 잠깐 방심한 것 때문에 최악의 경험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때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하는 생각이 들면서 원래 클럽 가서 춤추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술도 못 먹고 클럽 가서 춤추다가 이러다가 툭 부딪히면 울면서 주저앉아요. 손톱을 뽑았기 때문에 맨날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손톱을 뽑고서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맨날 붕대를 갈아줘야 하는데 뗄 때마다 고문이에요. 진짜 비명 지르면서 떼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도저히 안 떼져가지고 마취를 하고 뗐었어요. 아니 뭐 조금만 거 들어가서 울면 엄청 아픈데. 근데 이걸 다 뽑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비명 지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어차피 오른손도 못 쓰고 술도 못 먹고 이렇게 가만히 2주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냐. 이때가 기회다 해서 그래서 스페인어 스쿨에 들어갔죠. 아예. 공부만 할 수 있는 게다. 그래서 그때 왼손으로 펜으로 글을 쓰면서 스페인어를 배웠는데 제 인생에서 그 2주간이 스페인어를 가장 많이 배운 기간이었어요. 가장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밤새 진짜 그 생각만 하고 그것만 하고 계속 그것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페인어가 굉장하게 이전에도 계속 혼자 공부해왔던 거에다가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배웠던 거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때 그 강사 얘기로는 여기 학교에서 막 오고 막 많이 오는데 대학교 3학년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정도면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콜롬비아로 드디어 넘어갔는데 스페인어를 배우고서 거기서 이제 핸드폰을 사려고 하다가 또 아이폰을 사려고 하는데 작물시장에 사려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작물시장에 사려고 하다가 제일 처음에 보였을 때 분명 아이폰이었는데 이렇게 하고서 여기 되게 위험한 곳이라서 위험하니까 너 넣고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손에서 제 주머니 넣어주는 사이에 기계가 바뀐 거예요. 아이폰도 아니고 아이폰 장난감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저도 못 알아봤는데 딱 나중에 이제 이어폰을 꼽으려니까 이어폰 잭이 다른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계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는 인생에서 되게 좋은 그거라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 미칠 뻔했죠. 정말 또 사기를 당했으니까 또 이렇게 당했으니까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래서 핸드폰 자체가 아니에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에요. 기계가 아니었어요. 돌아버릴 것 같아서 막 미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그래서 이건 이미 당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분노가 있는데 그때 네이트톡이라는 게 네이트 판이라는 게 사람 사는 얘기를 쓰는 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에라 모르겠다 거기다 분노의 글을 남겼죠. 분노의 글을 썼는데 그때 제가 아이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때 아이폰 4가 출시 전이라서 그 네이트가 아무래도 삼성 쪽이다 보니까 그런 그 네이트 삼성 이슈 아이폰 관련 부정적인 이슈를 되게 띄우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글이 아니었는데 메인에 띄우고서 제 기억으로는 이틀인가 3일 동안 메인에 제일 탑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불길한 폰이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죠. 막 이거 왜 작물에 샀냐. 뭐야 진짜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조회수가 10만인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생각했죠. 블로그도 너무 시간이 걸려서 버렸는데 이건 기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여행기를 연재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계속 메인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여행기에 대한 인지도도 조금 생겼었고 나중에 책 쪽까지 연결이 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말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참 좋은 말이네요 이게. 와 진짜 정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어도 내 손톱이 막 저릿저릿한데 이 얘기를 듣는 정말 청년이나 청소년들 정말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잠깐 듣기로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어쩌면 더 평범한 것보다 또 좀 더 아래였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엄청난 분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요? 좀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반장이라든지 학급 반장, 뭐 부반장이라도 뭐 한 번씩 해보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한 번도 남들 앞에 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왕따를 좀 심하게 당해가지고 아예 웃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혼자 거울 보고 웃는 걸 연습해서 아직도 웃는 게 살짝 어색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할 줄 아는 건 게임밖에 없었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되게 좀 이렇게 강하신 스타일인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잘 돼서 막 우리 빛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가 어떻게 살지가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그렇게 강하신 아버지 눈물을 보고 나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어떻게 아버지 눈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만드는 그런 못난 자식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에 있던 게임을 전부 다 싸가지고 그 아버지 그 회사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과였는데 이게 도저히 이렇게 단기간에 수학은 해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과에선 희망이 없다. 그래서 문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때 담임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네가 어차피 너는 해봤자 어차피 넌 해봤자 지방다님 전문대밖에 못 갈 놈이니까 괜히 깝치지 말고 조용히 학교에 남아 있어라. 이슈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거를 무시하고서 옮겼죠. 옮기고서 1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푼 문제집이 한 72권 정도 됐었고 그 중에 한 10권 정도는 한 5번 이상 풀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문과생으로서는 전교 4등으로 졸업했었습니다. 원래는 몇 등이셨는데? 원래는 반에서 한 30등 이 정도 됐었죠. 그래서 1년 만에 그렇게 많이 뒤집히고 이렇게 아무튼 뭐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 솔직히 제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처음으로 대학이라는 걸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이상한 생각, 그때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게 대학이 나보다 높으면 잘난 사람이고 대학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와 수능이 동점이 나왔는데 그 친구랑 언덕을 얻느라 올라가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준이야, 너는 내가 힘들다 빡세다 얘기하는 거 혹시 본 적 있니? 제가 그때 막 힘들다 빡세다 습관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힘들다 빡세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이거는 내 마음속에 변화 하나도 없다. 그냥 습관적으로 뱉은 말인데 이것 때문에 내 주변이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분명히 나랑 맨날 술 먹고 그냥 같이 놀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달라졌다. 이게 지금 이 학벌의 차이란 것 때문인가 생각을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도전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때 안 되겠다. 이 친구한테는 질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 친구가 하고 있던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이건 안 되겠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순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막 집어넣다가 운이 좋게 하이트 객원 마케터라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서울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뭐 콰이스트도 있고 유명한 학교에 다 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명지대 다니는 2명의 형이었거든요. 한 명은 진짜 이렇게 와가지고 하이트 스키 캠프 막 이런 데 데리고 오는데 그 공장에 데리고 오는데 막 진짜 사람을 막 몇천 명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한 명은 뭐 아이디어가 너무 크리에이티해서 말하면 다 실행이 되고 뭐 운동이면 운동 사람이면 사람 모든 면에서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학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학벌에 맞는 실력을 가진 게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영학과인데 4P도 모르고 PPT도 만들 줄 모르고 정말 이게 내 스스로 정말 너무 가진 게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들은 군대가 2년의 감옥이라 얘기하니까 나는 군대를 2년의 선물이라 생각하고서 이동은 따라잡겠다. 그래서 딱 한마디 멘트로 가지고 왔던 게 지금까지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끌어나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인간개조 프로젝트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밤 10시에 맨날 화장실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책을 읽고 너무 머리가 비었다 생각해서 머리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맨날 책을 읽었고요.
하루에 자유시간 1시간 있을 때는 맨날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고, 그리고 남들 앞에 나설 때 노래고 춤을 못하니까 이렇게 장기자랑을 할 때 맨날 기가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교육생한테 들었던 비트박스를 1년 동안 혼자 연습해가지고 특기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비트박스 덕분에 많은 재밌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역하고 나서부터 이제 좀 더 이제 조금씩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책에서 읽었던 건데, 조그마한 것들을 자기하고 스스로의 약속을 조금씩 지켜나가고, 그렇게 조그만 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점점 자신감으로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만들어진다거든요. 저는 그게 책이었고, 제일 처음에 뭐 빌 게이츠 책 읽고 막 뭐 이렇게 엘빈 토플러 책 읽으면 정말 굉장한 책이에요. 딱 3장 피면 잘 수 있어요. 정말 제일 처음에는 3시간 3분도 못 버티고 3시간도 못 버티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 책이 한 권이 끝나다 보면 정말 내 스스로 해냈다, 결국에 이걸 잡고 끝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역한 다음에 어느 순간 스스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 부딪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좋은 결과도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군대에서도 되게 실현 불가능한 일을 하나 하셨다고요. 그 평창 그 올림픽. 네. 그 군대 있을 때 그 한 1년쯤 됐을 때 그 어떤 친구한테 드림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외 홍보 목적으로 33개국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에 불러서 그 아이들에게 동계 스포츠를 가르치는 행사인데, 의미도 그렇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게 5박 16일인가 그랬는데, 어차피 휴가는 9박 10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말년 휴가 때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가야겠다 해서 외박을 남겨둬서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외박 5개 중에서 3개를 안 쓰고서 남겨놨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말년 휴가 때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자마자 바로 떨어진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했는데 떨어지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진짜 이 프로그램을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진지 알고 싶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면 이걸 내가 반드시 보충해서 1년 내에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제발 알려달라니까, 담당자가 정말 그래? 그러면 열정이 되게 대단하신데 한번 면접이나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분한테는 쉬운 말인데 저한테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게, 이게 서울에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면 외박을 점프를 쳐서 가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겠다, 해보자 해가지고 무작정 외박을 가가지고 점프해가지고 갔고,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잘 되긴 했는데, 이게 15박 16일을 나와야 하는데 부대 쪽에서 이거를 절대 보내주면 안 된다고 얘기가 돼서 무슨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내줄 수 없다가 돼서 외박을 붙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쪽에서 일반 그런 공무원사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전체 정해진 인원에서 플러스 1명으로 저를 뽑아줬어요. 플러스 1명을 뽑아줬는데, 그 막상 프로그램에 제가 3일째 참여했는데 갈 때쯤 되니까 갑자기 저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명이 갑자기 사고로 빠져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메인이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특별한 경험도 많이 하고, 거기서 알게 된 외국 친구를 실제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사이아는 세계의 끝이란 곳까지 가가지고 만난 적도 있고요. 그 사람이 가스통. 예, 가스통이라는 친구.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 그 카페벤의 뉴욕점에서 마케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또 시크릿처럼 이루어졌나요? 그 제가 세계 일주에서 마지막 여행지가 뉴욕이었는데요. 뉴욕에서 여행을 할 때 전 정말, 남들은 최고의 여행지가 뉴욕인데 저한테는 뉴욕이 최악의 여행지였거든요. 분명 남미에서 하루에 2,000원의 밥을 먹고 하루에 10,000원의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6,000원을 써도 햄버거 하나를 못 사 먹고, 집도 하루에 6만 원 막 이렇게 쓰는데 너무 돈이 아깝고, 이게 왜 재밌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여행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현지에 사는 동생을 만나보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 거기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는 뉴욕의 세계는 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이렇게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락펠러 센터를 올라가가지고 야경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임스퀘어에 TKTS라는 계단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친구한테 거기 잠깐만 갔다 가자 해서 옆에 있는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당당한 모습으로 5년 안에 돌아오겠다. 그 당시 영어 실력은 도저히 5년 안에 못 돌아올 것 같아서 대학원을 생각하고 했던 얘기였는데 그러고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타임스퀘어 사진에다가 시크릿을 믿기 때문에 그 믿기 때문에 그 5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해서 그 타임스퀘어 사진에다가 제 정장 입은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붙여놨었거든요. 그 천장 집 그 침대에 보이는 천장에다 붙여놓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딱 7개월쯤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버킷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취업 준비를 안 하고 이게 졸업을 조금 미뤄놓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진이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뉴욕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7개월 만에 제가 그 카페베네에서 그 대표님이 뉴욕에다가 지금 카페베네를 진출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TF팀을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일인데 거기서 모든 거를 부딪혀 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멤버들을 뽑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서 대표님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제안을 받고 카페벤에 입사해서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제일 처음에 뉴욕의 포지션을 유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뉴욕에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그렇게 카페베네에서 이렇게 1호점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건 제 이 합성시켜놓은 사진에 있던 장소에 제가 집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 정말 제가 카페베네 뉴욕 매장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간절하게 믿고 그리고 그 꿈을 믿고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 한준현 씨가 우리 그 청소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지막에 많은데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 보면 되게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가야 돼 해서 뭐 해야 하고 이제 그게 딱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은 대학에 가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학에 가면 또 파도에 쓸립니다. 토익을 하고 공모전을 하고 뭐 해야 하고 그런 남들이 하는 그런 스펙이란 거에 휩쓸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남들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에 맞지도 않는 대로 하다 보면 점점 자기가 행복한 일을 또 미뤄요. 취업하면 해야지. 취업하면 또 이러거든요. 결혼하면 해야지. 결혼하면 자식 낳으면 해야지. 자식 낳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결혼하고 이제 좀 안정 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고 싶은 일 할 거라고. 행복한 일은 하면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라는 거는 제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생각해요. 한 번에 팡 터지는 뭔가 계기가 있어요. 큰 계기를 한 번에 찾는 케이스가 있고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조금씩 하나하나씩 다 일어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단서가 돼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정말 큰 꿈으로 합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후자가 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취업이나 공모전 이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점점 그런 것들에 왜냐하면 자기의 꿈이라는 건 자기의 몸에 맞는 맞춤복을 만드는 과정인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길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는 방향도 아닌 자기의 캐릭터도 맞지 않는 것들로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고 그냥 흐름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행복한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면서 자신의 꿈, 이루고 싶은 방향들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래 인터뷰가 30분만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다른 약속을 미루면서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2시간째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대표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